안녕하세요. 2021 환경부 환경직 공무원 합격자입니다. 저는 해양환경을 주전공, 대기과학을 연계전공으로 했고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공기업에서 환경직에 종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4개월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며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기 토목기계 등에 비해 환경직은 TO가 너무 적어서 전공이 애매하면 행정으로 빨리 빠져서 공부하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IT 관련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안 그래도 경쟁률이 너무 높은 행정으로 도전하기에는 능력자가 너무 많아 몇 년을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때에 저희 과에서 졸업한 선배들 중 해양수산부 국가직과 환경직 지방직으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이 생각났고 수질환경기사 자격증과 전공 내용이 많이 겹치는 환경직 공무원을 해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다가 경력 경쟁 채용은 국어, 영어, 한국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사는 1급 자격증이 있어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국어는 공부해 본 적이 없었고 전공 과목도 아닌 국어는 하루 아침에 실력이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전공 과목 1개가 더 많은 경력 경쟁 시험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작년 12월쯤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초시생이라 어떤 학원이 좋은지 어떤 선생님 강의가 좋은지 하나도 몰랐고 아무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너무 후회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올렸는데 3개월 동안 답이 달리지 않았고 전화해서 따져도 교수님 일정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나서 그럼 제가 시험 칠 때까지 교수님 일정이 안 되시면 답을 안 해주시는 거냐고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에서 보건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문풀 강의라도 다른 학원 강의를 들어보라고 했고 본인은 대방열림 고시학원 본원에서 수업을 듣는 중인데 지금 듣고 있는 교수님 강의도 좋고 다른 과목 후기도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추천으로 대방열림 고시학원을 알게 되어 문풀 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면서 처음에 이론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대방열림 고시학원 교수님들의 문풀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 듣는 이론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이 1달 반 정도로 얼마 남지 않아 이론 강의를 다시 듣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결국 문풀 강의만 수강해 보았습니다. 문풀 강의를 듣는데 처음 보는 문제와 이론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막막했지만 문제마다 마치 처음 이론 강의를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환경공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강의가 좋았고 만약 처음 환경공학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정성껏 설명해 주셨고 혹시 모르는 게 있어 문의를 남기면 빠른 시일 내에 자세히 답변을 달아주셔서 공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이 화학이었습니다. 모든 파트를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 질문과 피드백이 가장 많은 과목인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대방열림 고시학원은 진통 카페가 있어 질문을 올리면 교수님은 물론 많은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답글을 달아주어 본원 수업이 아닌데도 모르는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도수 교수님의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들었는데 문제마다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카페에 글을 게시하면 전화를 통해 풀이 과정을 알려주시기도 해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배수진 교수님의 모의고사 풀이 강의를 들었는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빠르게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문제마다 풀이 방법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의 사이트나 카페에 질문을 올리면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모든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훈 교수님은 시간이 된다면 전국 모든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시고 문제 출제 경향을 분석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신뢰하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최근 2년 동안 출제된 100문제를 통해 출제 경향을 알아볼 수 있었고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자료 조사를 하시기도 하고 너무 열정적이셔서 더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또 진통 카페에서도 답글을 달아주시지만 공중보건 환경보건이라는 카페를 따로 운영하시며 환경보건 질문에 대한 답글과 최신 정보를 올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 몇 달간은 일주일에 2일 정도 저에게 휴식을 주었고 나머지 5일 동안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저는 너무 저를 압박하면 바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지는 편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중 이틀간의 휴식은 5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는 TV나 휴대폰, 강아지 간식 타임 등 유혹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스터디 카페에 오픈된 장소에서 공부를 했고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더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다른 공무원 준비를 하는 친구가 어떻게 이론 공부를 하냐고 물어봐서 강의를 듣고 그날 들은 강의는 타이핑으로 이론 정리를 한다고 했더니 공무원 공부는 타이핑으로 하면 안 된다고 들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학교 내내 수학이나 물리, 식유도 등 손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이핑하며 정리했고 손으로 하면 한 번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에 타이핑으로 할 땐 암기된 부분을 제외하고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두세 번 반복하다 보니 이론 내용을 정리하는 동시에 암기가 되곤 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제가 그동안 해온 공부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제 공부 방식대로 했고 그 결과 환경부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따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슬럼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험 기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 짧은 편이다 보니 시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그 압박감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날은 공부하다가 압박감 때문에 숨도 잘 쉬어지지 않고 울다가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너무 기간을 짧게 잡고 공부를 했나? 내년을 노릴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었고 지금 포기한다면 몸도 정신도 힘든 이 생활을 또 해야 한다는 게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내년에 시도한다고 해서 그동안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공부해야 하는데 그 공부 지금 다 해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이 악물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해양환경을 전공으로 했지만 거의 해양학에 가까운 수업들이었고 환경에 대한 강의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수질환경 기사 공부를 하면서도 막막함을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비전공자에 가깝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조급하면서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여 공부가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저처럼 비전공자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을 가다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자신이 목표로 한 공부를 해나간다면 이루고자 하는 합격에 다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